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남부 동해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로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오후에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로 선선하겠고요. 그 외 지역들은 25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로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 중인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이 연기됐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간 혼란과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 중인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경주시 등 8개 지자체 중에 우선 협상 대상 지역 3곳을 순위별로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 자체를 미뤘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유치에는 전국 24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1차 서류와 2차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8곳이 선정됐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달 8곳을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과 접근성, 개발 여건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마쳤고 회의를 거쳐 보완 내용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확대 발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고 부지 선정이 늦어지자 경주시 등 지자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축구협회에서 1시간을 앞두고 발표 연기가 있어서 조금 약간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는 충분한 준비와 또 실행 가능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보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부지 선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되면서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 간 갈등과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육지와 해상 2곳에 설치된 포항 지역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는 영일만 해상과 장기면 육상에 설치한 시설은 지진 유발 가능성과 함께 이산화탄소 노출 시 질식사고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들 시설을 조속히 폐쇄하고 원상 복구와 함께 사후 모니터링 대책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은 두 번째 특별법 발의로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해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건 지원 방안 등을 추가해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만간 지진 관련 특별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이른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젊은 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평등 구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경북의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80%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열린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선 지자체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율과 출생아 수 늘리기에서 20에서 40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꾸고 정책의 주안점도 보육에서 벗어나 주거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 강화, 성평등 구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더 투자하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 또는 뭐 여러 가지 직장 문화 또 지역사회 시스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저는. 이를 위해선 지역의 교육, 의료 인프라 개선은 물론 쇼핑센터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혼 여성의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시각을 넓혀 청년과 신혼부부의 고용과 주거 안정까지 신경을 쓰고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도시 환경부터 먼저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시내버스가 내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포항과 경주 등 경북은 정상 운행합니다. 경북에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인 코리아와이드 포항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지난해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또 경주 등 나머지 경북 지역 시군 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이번 파업과 무관합니다. 최근 대구의 복지재단에서 잇따라 문제가 불거졌는데 특히 북구청 관할 복지재단에서 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행정기관은 물론 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의 대응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연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은 해외 연수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시끄럽고 이거 한 데다가 무슨 정신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는 싶어하고 저 해외 연수 교육 계획 전부 다 백지화하라고 하면서 내가 전부 지시해 나왔습니다. 약속은 저버리고 북구의회 의원 7명은 중국 상하이 등지로 해외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마침 북구 안에서 설린 복지재단 사태와 성보 재활원 감금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부랴부랴 취소했습니다. 연수 백지화를 다짐했던 의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긴급하게 지금 했습니다. 의회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도 나을 게 없습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은 중국 연수를 가려다가 감금 사태 이후에 취소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류승영 의원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지연 의원은 지방 분권을 배우러 유럽 해외 연수를 갑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설린 복지재단 비리를 제보자에게서 처음 듣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소원 유통건이 이렇게 터지면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보받은 내용들은 서로 공유는 안 했죠.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의회는 올해 초 설린 복지재단 관련 제보를 받아 올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추진된 복지재단 특위 구성을 깨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구실도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를 무산할 시 주민들은 의원들의 무능력을 또 탓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권 침해, 비리가 반복되는 데는 북구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 후속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 제정과 포항지진 현안 사업의 국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포항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2,500만 원과 상품권 1,1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구속으로 포스코 공사 수주와 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6명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은 강은희 교육감이 그대로 맡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당선 무효형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은 위반했지만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현우 부장판사는 강은희 교육감이 법은 어겼지만 죄는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강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금지한 당원 경력을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지만 문제는 양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육감이 불법인지 모르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조차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 경력을 공개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당원 경력이 알려져 선거 홍보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양형 부당은 대법원 상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도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더 물을 수 없는 면죄부인 셈입니다. 대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선관위 홈페이지 정당 경력 공개 문제를 새로운 쟁점으로 제시한 것이 2심 재판부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직 법원장 등 호화 변호인을 앞세운 편파 판결이고 법상식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비난은 강은희 교육감과 재판부 모두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대게를 넘긴 37살 오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흥해읍 앞바다에서 시가 5,300여만 원 상당의 암컷대게 만여 마리를 차량에 옮겨 실어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1일까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90여 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근로능력자로 선발되면 7월부터 4개월 동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꽃밭 가꾸기 사업 등에 투입됩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방류 시스템 착공에 들어가면서 2021년 초부터 본격 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규모 제조업체 가운데 도입 사례가 없고 운영비만 한 해 50억 원이 투입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석포제련소가 프랑스의 물처리 전문 기업 수에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제1공장에 무방류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방류수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탈폐수 공장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제련소의 하루 방류수는 1,300여 톤 안팎. 이물을 증발 농축기 2대에 넣고 고압으로 데워 칼슘과 미세입자 등을 제거하고 이를 증기와 소금 성분의 폐기물로 분리합니다. 응축된 증기는 물로 변해 공정에 재활용하고 폐기물은 고체로 굳혀 폐기하는 방식입니다. 공정 구축에만 300억 원, 연간 50억 원의 에너지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제련소는
내년 말 준공에 2달쯤 시운전을 한 뒤 2021년 초 전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방류를 않는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낙동강의 어떤 환경 보호 그런 측면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면에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련소가 제대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무방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불법적으로 버리는 사례들이 워낙 다반사로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떤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오염 사슬의 시작인 대기를 잡지 않은 무방류 도입은 공허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기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오염된 토양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수질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재련소에서 무방류 시스템으로 이렇게 모든 오염을 해결을 한다라고 호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오염의 주범에서 국내 1호 무방류 친환경 공장이라는 영풍의 이미지 변신을 향한 시도에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울진과 봉화 등 7개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280여 명을 투입해 농번기 일손을 돕게 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외국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연간 최대 90일간 단기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경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신청한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주시는 내년 말까지 중심상가 시장 주차장 부지에 22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침체된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과 기계, 공예, 패션 등 100여 개 직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명장이라고 하는데요. 포항에서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지역 명장들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 문화계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정과 망치를 두드려 신화 속 삼조고를 새기는 석공.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비를 세워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그를 최고의 석공의 명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포석정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경주 남산의 석조 문화재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뭘 하겠다 해서 돌을 찾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돌을 만나서 돌 안에서 무엇을 꺼내야 되겠다든지. 신라토기 복원에 평생을 바친 도자기 명장. 10대 때 신라토기에 매료돼 도둑으로 오해를 살 만큼 경주 박물관에 자주 드나들면서 1000년 전 신라토기를 재현했습니다. 경주 내남과 안강, 영천에서 최적의 흙을 찾아 오직 소나무로 일주일간 구워낸 토기. 소나무 재가 자연 유약이 돼 자연 친화적인 토기가 완성됩니다. 이튿 아침에 딱 들여다보면 여기에 그러게 이 토기에 물이 제일 맑습니다. 깨끗하고. 대구 경북에는 60여 명의 명장이 있으며 지역 장인들의 국보급 작품들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경주 국제 레지던시 아트 페스타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으며 포항시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로코코 스타일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신흥 무관학교는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 선인장 조각가 이상수 초대전이 경주 라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사업비 68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기오염 측정소를 23곳에서 36곳으로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기질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원인 분석과 경보 체계를 갖춥니다. 또 미세먼지 휴게 쉼터 20곳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피 쉼터 6곳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전광판도 25곳에 설치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지역별 교육지원청과 진로체험센터, 지자체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23개 진로교육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기존 학교 단위에서 진로체험처와 프로그램을 발굴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협의하는 한편 지역별로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인력 등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5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50억 원까지 특례 보증해 2천만 원 한도로 2년간 3% 이내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개인 사업자로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착한 가격업소, 전통 상업보존구역 소상공인 등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출소 5일 만에 필로폰을 사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5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17년 11월형 집행이 끝나 대구 교도소에서 석방됐지만 출소 5일 만에 교도소 주차장에서 공급책 A씨에게 필로폰 5g을 구입한 뒤 포항의 한 모텔에서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오후에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로 선선하겠고요. 그 외 지역들은 25도에서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로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